안녕하세요. 키크사TV 이동훈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시고 댓글로 사지 연장 수술이나 표정 교정 수술 이런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주로 이제 댓글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리고 있고, 어떤 질문들을 보면 이런 질문들은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종종 그런 댓글이나 질문 주신 것 중에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거리가 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자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오다리나 X다리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 이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추려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리하고 관절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이제 질문을 보면 오다리와 관절염 3기, 관절염 보통 우리가 뭐 1기에서 4기 이 정도로 나눠서 굉장히 심한 걸 이제 4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기라고 하면 이제 꽤 심한 중간 이상 이제 지나신 분이죠. 병원을 갔더니 이제 절골술과 줄기세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경우에 연골판이라고 하면 우리 무릎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반월상 연골, 이거를 연골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해서 도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반월상, 반월이라고 하면 반달이라는 뜻이죠, 반달. 근데 실제로 보면 반달은 아니고 이렇게 초승달 모양입니다. 어쨌든 의학 용어는 반달형이라고 그래서 반월상 연골, 엄밀히 말 연골판이죠. 우리가 관절 연골이라고 그러면 이게 관절 옆에 직접 뼈에 붙어 있는 그걸 관절 연골이라고 그래요. 모형에서는 파란색 부위가 관절 연골이고, 무릎에서는 관절 연골과 관절 연골 사이에 이렇게 물렁뼈가 있어서 이렇게 체중이 부하가 될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예방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이 반월상 연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얘들이 충격 흡수를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들이 망가지거나 얘들이 기능이 없어지면 관절 연골은 엄청나게 빠르게 닳게 이제 되는 과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월상 연골이 안 좋으면 얘를 좀 다듬어 주고, 오다리가 있으니까 절골술만 해서 다리 정렬을 똑바로 해줘도 되냐라고 하셨는데, 예, 됩니다. 일단은 되고, 그다음에 연골판이 안 좋은 상태에서 카티스템을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충격 흡수를 잘못해서 카티스템 해도 망가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절골술은 꼭 해야 되는 거냐. 자, 그러면 이제 이분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정리를 하면 절골술 이야기가 나왔죠. 오다리가 있으면 한쪽에 체중이 많이 쏠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 모양을 똑바로 잡아주는 절골술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 3기라고 했으니까 여기 관절연골도 많이 상해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카티스템 이식을 해서 이거를 재생해주는 방법,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연골판이 찢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좀 정리해주는 거. 이제 세 가지 치료 방법이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말기 관절염인 경우 말고는 대부분 이런 치료들을 섞어서 이 중에 하나라든지 아니면 전체를 이렇게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야 되면 뭘 해야 되냐? 그럼 절골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골술은 우리 건물의 기둥을 잡아주는 거고,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연골 카티스템이라든지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은 그냥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 인테리어.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막 무너져 가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리 모양이 O다리다, X다리다. 그런데 관절이 상해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절골술이에요. 가장 중요한 환경, 무릎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절골술이거든요. 우리 관절은 물리학입니다. 우리가 생물이지만 다리의 환경 자체는 물리학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축이 잘못돼서 이쪽에 한 곳에 계속 체중이 집중된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좋은 줄기세포를 뭐 카티스템 할아버지를 넣어놔도 안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것만 해도 상한 연골이 재생된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 닳아도 이거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절골술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골판 절제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MRI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좀 닳아있다고 해도 일종의 방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석이 찢어진 모양과 위치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잘라주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찢어졌지만 깔고 앉아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이렇게 찢어졌는지를 보고
그냥 놔둘지 아니면 요거를 좀 절제해 주는 게 좋겠다 결정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티스템인데, 카티스템 어쨌든 마른 이제 줄기세포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막 줄기세포를 해가지고 옛날에 건강하던 나의 관절처럼 재생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저도 보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오다리가 있고 관절이 상해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절골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절골술 얼마나 또 잘 하느냐 중요하고, 이거를 잘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지금은 카티스템 있지만 또 앞으로 더 좋은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혜택을 그때는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둥을 잘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분은 저한테 이제 오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MRI를 가지고 치료를 받은 50대 남성분이고, 다른 병원에서 퇴행성 초기 증상이라고 해서 오다리 절골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MRI에서 퇴행성 관절염 없다라고 했고, 통증이 있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오다리 수술은 안 해도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돌아오셨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 어차피 5년, 10년 뒤에 관절이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똑같은 수술을 받게 되면 굳이 관절 손상 된 다음에 받을 게 아니고 지금 받아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래서 절골술을 잘 받으시면 굳이 관절염이 생기지 않고 이전에 받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건강한 관절을 가지고 있을 때 오다리나 X다리가 있는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곧은 사람에 비해서 관절염이 발생 확률이 더 높으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나는 지금 그 오다리가 있는데 관절은 건강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이 수술을 했을 때에 비해서 관절염이 더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수술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런 거에 대한 아직 연구 결과가 충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구하기가 되게 힘든 주제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게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관절염이 생겼다, 그런데 오다리가 있다, 이게 관절염이 빨리 진행하느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인데, 건강한 관절을 가진 분이 나중에 관절염이 더 많이 발생할 건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만 가지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도 수술을 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물론 수술을 잘 받으신다라는 가정하입니다. 그래서 오다리든 X다리든 지금은 관절이 건강하지만 미래의 관절염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다. 저는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비만이신 분들, 좀 과체중인 분들은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절염이 발생을 한 오다리나 X다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줘요, 교정 수술을. 그렇지만 국가건강보험은 국가 재정의 관점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도 받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X자 다리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최근에 X다리로 대학병원에 갔는데 각도가 그리 심하지 않으니 수술은 아마 다시 고려해보라. 그리고 나중에 늙으면 현재 20살이고 자연스럽게 O다리 형태로 변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일단은 이분이 현재 X다리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가 X다리가 맞는데 나이가 들면 O다리로 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O다리인데 O다리가 더 심해질 수 있죠. 근데 X다리면 X다리가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다리의 축이 이렇게 있는데 O다리다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체중이 쏠리기 때문에 관절염이 무릎 안쪽에 발생을 하죠, O다리면. 그러면 관절염이 발생하면 관절이 무너지니까 점점점 O다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X다리다 그러면 체중의 축이 바깥에 쏠리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관절염이 발생하면 무조건 무릎 바깥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발생해서 이게 반대로 돌아갈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다리다 그러면 무릎 바깥쪽 관절염을 걱정을 하셔야 되고, 무릎 바깥쪽에 관절염이 생기면 이게 O다리로 가는 게 아니고 X다리가 더 심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X다리고 20살이고 건강하죠. 그런데 나중에 발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죠.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래도 X다리가 3도 이상이 되면 관절염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X다리가 3도 이상 있다.
그러면은 관절염 예방 차원에서 X다리 교정 수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X자 다리인데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목 부분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수술 말고는 치료가 힘든가요? 하셨는데요. 아치가 무너진 건 평발이죠. 평발인데 평발이 있으면 X자 다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X자 다리가 있으면 평발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서로 간에 어떤 원인 결과의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평발이 있는데 X자 다리를 같이 동반을 하고 있으면 X자 다리가 평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X자 다리는 이렇게 X자니까 안 그래도 안쪽 발바닥이 바닥 쪽으로 가게 방향이 내려오죠. 근데 거기에 평발까지 있으니까 평발은 안 그래도 무너지는데 다리의 축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죠? 더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X자 다리 교정을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근데 평발은 당직성 평발, 그런 아주 안 좋은 평발이 아닌 대부분은 유연성 평발입니다. 여러분들이 까치발 들면 아치가 형성이 되는 그런 평발은 유연성 평발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깔창 까는 게 도움이 되냐? 깔창 까는 의미는 깔창을 깔아서 평발을 교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평발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무너지니까 뒤쪽에서 쳐다보면 발목이 이렇게 X자처럼 꺾여 보이거든요. 그게 심한 분들은 바닥에다가 아치 깔창을 깔아서 서 있는 동안 발목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좀 막아준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 용도니까 몇십만 원짜리 이런 아치 깔창 이런 걸 깐다고 해서 이게 교정이 된다 이렇게 기대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인터넷 보면 싸고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거 주문해서 쓰시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다리와 X다리에 대해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 줄줄줄 하는 영상이면 크게 부담스럽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림 뭐 이런 거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좀 만들어서 가능한 한 자주 올려드리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앞으로 좀 더 자주 이런 방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